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계단 난간에 팔꿈치를 부딪힌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요. 김치 냉장고가 웅 하고 낮게 울며 집안 공기를 채웠고 겨울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서진입니다. 산후 7일째,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작은 플라스틱 통에 미역국과 닭죽을 담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계단은 오래된 시멘트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잡이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플라스틱 슬리퍼가 랩랩 소리를 내며 발끝에 걸렸고 숨이 짧게 끊어졌습니다. 그때 어둑한 층계참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패딩에 손을 모은 채 제 길을 막았지요. 뒤에서 남편의 발자국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리고 등골이 식어가며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을까 걱정이 스쳤습니다. 지금이야 낮게 갈린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등 뒤로 강한 압력이 느껴졌고 저는 난간에 팔꿈치를 부딪히며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저려오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바닥의 찬기가 산후의 몸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지요. 김치 냉장고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후라, 힘이 없어서 미끄러진 거야 라고 속삭였고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사인만 하세요. 아무 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그 서류는 차가운 종이 냄새가 났고 제 손끝은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을까 귀가 쏠렸습니다. 김치 냉장고 웅웅거림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숨을 내쉬며 빨리 도장 찍어야 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낯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평생 믿어온 가족이 이런 표정을 하고 있다니. 그 순간 제 가슴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나 집으로 올라왔을 때 김치 냉장고 옆에 두었던 아이 울음 감지기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차갑게 빛나며 녹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역국은 식어 있었고 플라스틱 통의 뚜껑은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기의 젖 냄새와 미역국의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제 숨과 엉켰습니다. 침대에 앉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으며 울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긁는 듯 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나를 밀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약하다고 믿는다. 글자가 흐려져 눈물이 번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비밀을 누구에게 먼저 말하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등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녁상을 차리고 계모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제 방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미역국 냄새가 이미 식은 채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기 울음이 갑자기 멎자 감지기에서 깜빡이는 작은 빨간 불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지붕을 때리며 낮은 북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속삭였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아기의 볼에 닿았지만
제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배신 속에서 어떻게 제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김치 냉장고의 웅소리가 깊어지고 벽시계의 초침이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층계참의 어둠, 시어머니의 패딩에서 나는 냄새, 남편의 손길에서 느껴진 미묘한 망설임. 그 모든 것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주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둔 아기 울음감지기. 그것이 제 진실을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소리와 냄새, 모든 말을 기억하려고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침묵으로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김치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말을 다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어깨가 묵직하고 전신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직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기억이 생생했고 그들의 속삭임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아기 울음감지기에 작은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치 냉장고가 평온하게 웅웅거리고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는 조용히 공간을 메웠습니다. 슬며시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서 조용히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닿자 그들의 얼굴엔 묘한 어색함이 스쳤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 남편이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심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며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미역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감쌌지만 따뜻함보단 냉기가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이내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와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라는 그 한마디가 여전히 선명했고 등 뒤에서 느껴졌던 손의 압력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회색 패딩, 남편의 뒷걸음질 친 발소리, 제 손에 쥐어진 차가운 서류.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정말 단순히 제가 미끄러진 것일까요?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문 앞에 걸린 코트를 집어들고 지갑을 꺼내던 순간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지갑이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보니 안에서 낯선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서류 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적 없는 은행 대출 보증 서류였습니다. 날카로운 가슴 아픔이 다시 저를 찔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남편이 자꾸만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저에게 퉁명스러웠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점점 자주 은근히 돈 얘기를 꺼냈었지요. 이것은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철저히 준비된 것일까요? 그때 저는 문득 어제의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사인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손글씨 같았지만 어딘지 낯설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사인한 서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제 글씨를 흉내낸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제 마음속에서 깊은 외로움이 차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사이에서 저는 정말 혼자인 걸까요?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과연 나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거실로 다시 나가보니
김치냉장고는 여전히 평온하게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그 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냉정하고 어색한 공간에서 저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울자 제 가슴이 다시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아이를 안으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의 체온이 제 마음속 한구석에 따뜻한 위안을 주었지만 제 어깨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아기를 엄마에게 맡기고 조심스레 외투를 입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뺨을 스치며 차갑게 스며들었고 발밑에 눈이 살짝 녹아 미끄럽게 빛났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쥐고 시장 골목 끝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에서 나는 김치와 연탄 냄새, 비가 스며든 골목 벽돌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수증기와 함께 오래된 비누 냄새가 퍼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며 고요한 공간을 가르고 바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슬리퍼가 랩랩 소리를 내며 젖은 타일 위를 스쳤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김복순 씨가 키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따뜻했고 주름진 손끝이 묘하게 힘있게 움직였습니다. 사누라, 힘들 텐데 여기까지 왔네. 그의 목소리가 수증기 사이로 번져 나왔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몸을 좀 녹이러 왔어요. 복순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이거 마셔. 속이 좀 풀릴 거야. 차 향이 코끝을 스치며 따뜻함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저희 집 계단 얘기 들으셨어요? 그는 손에 쥔 열쇠를 잠시 굴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여기 와서 자랑하더라. 카메라도 없고 걱정할 것 없다고. 다 들었어. 그 말 들으면서 마음이 싸하더라니까.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다시 떨리고 찻잔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목욕탕 안쪽에서 물줄기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 속에서 더 깊은 외로움과 분노가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네가 조심해야 해.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눈앞이 번쩍이며 어제의 서류와 남편의 지갑 속 대출 보증서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한숨이 터져나왔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결심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울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저는 낮게 말하며 복순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따뜻하고 거칠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단단했습니다. 수증기가 자욱한 목욕탕 안에서 그 손의 온도가 제 마음속 어둠에 작은 빛을 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선 김치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와 상인들의 목소리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움켜쥐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깨에 앉은 눈송이가 금세 녹아 차가운 물방울이 되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미묘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는 조용히 걸으며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조용히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맞서시겠습니까? 김치냉장고 소리와 함께 바람이 골목을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끝까지 기록하고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제 마음속 깊이 새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을 때 침묵이 무겁게 식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식탁이 미역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차가운 공기와 섞여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김치냉장고 소리만이 웅웅거리고 벽식의 초침은 똑딱거리며 마치 심장박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눌리는 듯했고 어깨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서류에 제 사인이 있던데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기억이 없어요. 순간 남편의 손길이 밥그릇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갑자기 식사를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 신경 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뚫어지게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이름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 보증서도 형식적인 건가요? 제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대출 보증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보증 서류가 나왔어요. 제 사인을 누군가 흉내낸 것 같은데요. 제 말을 듣고 남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나요? 어제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서류를 강제로 들이밀었죠. 도장 찍으라고 하셨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히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정신이 없는 거겠지. 산후조리 제대로 못해서 그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습니다. 순간 김치냉장고 소리마저 멈춘 듯했고 거실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CCTV가 없는 계단에서 어머니와 남편이 제 뒤에 있었고 등 뒤에서 밀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만해. 그의 손길에서 저는 더 이상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면 증거를 가져와.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작고 단단한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에게 손대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떨쳐내고 일어나 침착하게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으며 거실에서 울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기 침대에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속에서 치솟는 분노와 절망을 꾹 눌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책상 위 작은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똑딱똑딱. 그것은 마치 다가오는 한계를 알리는 경고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증거를 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방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치 법적 조치의 시한을 알리는 듯 점점 크게 울렸고 김치 냉장고의 웅웅거림이 더 깊고 낮게 퍼졌습니다. 아이가 깊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열어 작은 공책과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에서 있었던 일, 남편 지갑에서 발견된 보증 서류 제 사인을 흉내낸 서류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 나갔습니다. 종이 위를 달리는 펜촉이 마치 제 결심을 새기는 듯 힘있게 눌렸습니다. 오늘부터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문득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제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법적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저는 아기 울음감지기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기계에 그날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지도. 저는 아기 침대 옆 협탁에서 울음감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기기를 손에 쥐자 차갑고 매끈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버튼을 눌러 녹음 목록을 확인했지만 표시된 날짜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날의 녹음이 있을 거야. 저는 기계를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그 녹음을 확인하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기기를 넣고 옷을 걸쳤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했고 달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목욕탕 골목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에서는 낮과는 다른 고요한 공기와 차가운 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목욕탕 카운터에서 김복순 씨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났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설마 여기 중요한 게 들어있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쩌면요. 하지만 혼자 듣기는 겁이 나서요. 복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목욕탕의 조용한 휴게실에서 우리는 숨죽이고 녹음을 틀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게 속삭이는 그 한마디가 선명히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복순 씨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들리는 제 비명소리와 둔탁한 충격음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기를 꼭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순 씨는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해. 그리고 이 녹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안 돼. 조심히 잘 보관해. 그의 목소리가 제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거리는 고요했고 제 발자국 소리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하늘에는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법적 조치를 위한 시계가 더욱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집에 도착해 방문을 닫으며 저는 작은 캘린더에
법적 절차를 시작할 마지막 기한을 빨간 펜으로 크게 표시했습니다. 날짜를 바라보는 순간 제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단단하고 뜨거운 결의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법적 싸움을 끝까지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결심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부터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희미한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어제보다 더 빠르게 제 가슴속을 두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기를 엄마에게 맡기고 택시를 잡아타자 손끝이 긴장으로 땀이 배어났습니다. 법률사무소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고 차창 밖 풍경도 어색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어제 녹음된 지금이야라는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구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해 문을 열자 커피 향과 서류 냄새가 뒤섞여 저를 맞았습니다.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로비에 앉아 기다리며 손에 든 녹음기를 더욱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제 모든 희망과 두려움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성 직원이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서진 씨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단정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간략히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계단 사건부터 대출 보증 서류 위조된 사인,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증거까지 하나씩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차분히 듣고 메모를 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특히 녹음 부분에서는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네요. 그래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실히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들어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싸움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이를 위해서요. 변호사는 제 결의를 확인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녹음 증거를 공증받아 보호하고 서류의 필적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펼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모든 증거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제게는 긴장과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하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변호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났습니다. 저는 녹음기와 서류를 다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소 문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결연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잃는 것보다는 용기 내어 싸우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멈추지 않을 거야. 제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결정을 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싸움이지만 제 자신의 존엄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택시가 집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결심을 새겼습니다. 이 싸움은 오직 저와 제 아이를 위한 것이고 반드시 승리로 끝나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김치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마치 제게 용기를 주는 듯 힘차게 들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감이 차가운 공기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쪽을 쳐다보며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소리는 어제보다 낮고 무겁게 울렸고 벽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니?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다녀올 곳이 있어서요. 남편은 팔짱을 끼고 저를 응시하며 조소하듯 비웃었습니다. 요즘 참 바쁘네.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생겼나 봐. 그의 목소리에 숨겨진 조롱의 의미가 분명히 느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맞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며 집안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남편의 주먹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김치 냉장고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초침 소리가 더욱 긴박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사인 위조부터 대출 보증서까지 그리고 계단에서 있었던 일도요. 녹음도 가지고 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동시에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우리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미 집안은 무너진 상태예요.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남편이 무너뜨린 겁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명료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둬. 어디서 감히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오히려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협박은 그만하세요. 이제 법에서 판단할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맞받아쳤습니다. 남편은 분노에 차서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시어머니가 그를 잡아당기며 말렸습니다. 멈춰, 여기가 무슨 싸움터야. 그 순간 침묵이 다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웅웅거림만이 고요한 분위기를 메웠고 저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제 권리를 되찾는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마친 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는 듯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떨리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침대를 보자 마음 깊은 곳에서 더 강한 용기와 결의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불안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어 싸워야 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한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내가 이 싸움을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내면에서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강한 결의가 올라왔습니다. 이 싸움은 저를 위한 것이자 제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벽식의 초침이 여전히 똑딱거렸고 김치냉장고는 낮고 힘차게 울렸습니다.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뜨거운 결심이 점점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모든 증거와 기록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숨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실 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존재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며 저를 철저히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퍼진 싸늘한 침묵은 벽식의 초침 소리와 김치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만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음식을 권하지도 않았고 간혹 마주쳐도 싸늘한 시선만 던졌습니다. 아기에게 다가가려 해도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저를 경계하듯 물러섰습니다. 내 품에 안겨 울고 싶은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칼에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견디기 어려운 압박감에 저는 강원도 한옥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엄마는 바로 제 마음을 알아챈 듯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와. 여기 내 방 그대로 있어. 엄마의 그 한마디는 제게 마치 구명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둘러 작은 짐을 싸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뒤에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저는 돌아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에 갈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돼. 여기 내 자리 없어. 그 말에 제 가슴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볼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아이를 품에 꼭 안고 택시를 기다리며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을 거야. 결코 지지 않을 거야. 강원도의 한옥에 도착하자 익숙한 나무 냄새와 밤 공기가 저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대문을 열자 엄마가 급히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에 저는 그제야 마음껏 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저는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고 엄마는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옥의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장롱 귀퉁이가 다른 책상 창문 너머, 마당의 작은 돌길. 이 모든 것들이 그리웠던 만큼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자 아이는 곧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내 결심이 뭔지 말해줄래? 엄마의 차분한 질문에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싸울 거야, 엄마. 나와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길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서진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엄마와의 대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과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계단에서의 사건, 위조된 서류들, 시어머니와 남편의 차가운 태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나를 정말 가족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잠시 후 엄마가 깨우며 아침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엄마가 준비한 따뜻한 된장찌개와 정성껏 담근 김치가 상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과 고소한 냄새가 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먹자, 힘내려면 잘 먹어야지. 엄마의 미소에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꺼내 확인했고 녹음된 증거도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한 결심이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기억해.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날 오후 엄마와 함께 작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옥의 따뜻한 햇살이 마당에 비치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봐. 우리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될 거야. 사진 속 어린 저와 엄마, 돌아가신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증거 자료와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고 법정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옥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내 삶과 아이의 미래를 되찾겠어. 마음속 결심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상황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이 힘든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내일이 어떤 모습이든 이 싸움의 끝까지 반드시 걸어가겠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택시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고 제 마음은 긴장으로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들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무게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 냄새와 긴장된 분위기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맞은편 자리에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고 시어머니의 시선은 특히 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저를 향한 적대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곧 재판관이 입장했고 법정은 고요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는 명확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작은 위로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상대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이서진 씨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가족 구성원에게 거짓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변호사의 눈빛에 힘을 얻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히 말했습니다. 명예로운 재판관님, 저희는 이 모든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입증할 녹음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는 단호하고 힘찬 어조로 법정에 말했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작은 자신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낮은 목소리, 제가 넘어지는 소리와 비명이 고스란히 재생될 때 법정 내 모든 시선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변호사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만으로는 피고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상황적 추측에 불과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증거들도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그의 말에 법정은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제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다시 제 손을 살짝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잠시 휴정 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조용히 법정 복도로 나와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거칠게 뛰고 있었지만 이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의 무게와 압박감을 견디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안의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제 존엄과 아이의 미래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진실을 위해 계속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 더 단단히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시작되자 저는 가슴 속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고 변호사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선명히 들릴 만큼 조용한 법정 안에서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희는 사건 당일 원고 이서진 씨의 행동을 목격한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역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언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증인을 허락합니다. 재판관이 조용히 말했고 법정 뒤편에서 중년의 여성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아랫집에 살고 있던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마주쳤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저를 어색하게 피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맹세를 마친 후 시어머니 측 변호사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계단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그때 원고 이서진 씨가 계단에서 혼자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혼자였나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계단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왜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걸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변호사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정하세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히 들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 정확히 몇 시경에 계단에서 원고를 보았습니까? 그녀는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리며 답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오후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재빨리 서류를 살피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의 기억과는 달리 사건 발생 시각은 분명 오전이었습니다. 증인은 그 시각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증인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 기억했을 수도. 그 순간 법정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증인은 혹시 사건 직전 피고인 측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증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그녀는 초조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망설이듯 답했습니다. 네, 잠깐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벼운 대화만 나누었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부탁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법정 내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증인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마라.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법정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거짓 증언의 배후에 피고인들이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지금 이 증언으로 피고인들이 증인의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성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재판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증인은 추가적인 조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규정이 선포되었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떨렸지만 이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분명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이제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법정에서도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서자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맑고 분명한 빛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길 것입니다.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겁게 눌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마음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집 밖으로 나설 때마다 제 발걸음은 더 신중하고 결연해졌습니다. 강원도 한옥마당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했습니다. 서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옆에는 늘 엄마가 있잖니. 엄마의 다정한 위로에 저는 마음속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힘이 많이 돼요. 그때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복순 씨가 들어섰습니다. 복순 씨는 밝은 표정으로 작은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중요한 걸 가져왔어. 너희 재판에 확실한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복순 씨는 천천히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기록해둔 출입 기록과 일지야. 그날 내 시어머니가 정확히 목욕탕에 온 시간과 누구와 만났는지 모두 적혀 있어.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꼼꼼히 적혀 있었고 시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와 만난 정황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희망의 빛이 다시 한번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복순 이모. 이 증거라면 그들의 거짓말을 확실히 밝힐 수 있을 거예요. 복순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더라도 꼭 이겨야 한다. 내 자신과 내 아이를 위해서야. 알겠지.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와 복순 씨의 믿음과 응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새로 얻은 노트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를 꼼꼼히 살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증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편의 거짓 진술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겠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칭찬에 제 마음속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더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완벽히 입증하려면 상대편의 추가 반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다시 결의를 다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엄마와 복순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지지가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비치는 풍경들이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한옥의 작은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승리하겠어.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이 힘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용기 있게 싸울 준비가 완벽히 되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최종적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제 긴장된 마음을 조금씩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은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겁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제 가슴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녹음 파일과 복순 이모의 목욕탕 출입 기록,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가 거짓 증언을 한 이유까지 모두 명확한 자료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자료 위를 천천히 훑으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 증거들로 충분할까요? 제 질문에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이 모든 증거들이 공개되면 피고 측은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속의 작은 불안감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마음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옥 마당에 엄마와 복순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표정으로 저를 반겼고 마당 한 구석 작은 테이블 위에는 엄마가 준비한 간단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밥에서 올라오는
김과 고소한 냄새가 그동안의 긴장을 잠시나마 잊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복순 이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겠구나. 두려워하지 마. 우린 모두 내 편이니까. 엄마 역시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해낼 거야. 엄마는 네가 늘 자랑스럽단다. 그 말들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종 변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들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들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 무게는 제게 오히려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거짓에 맞서 진실을 당당히 밝힐 것입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차갑게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옆자리에 앉으며 다시 한번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들어오고 법정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최종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제 진심을 전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희는 원고 이서진 씨의 무고함과 피고 측의 명백한 범죄 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힘찬 목소리에 제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승리하여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재판관의 시선이 제게 잠시 머물렀고 저는 그 눈빛에 담긴 신뢰와 공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된 모든 것을 믿고 당당히 나가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의 눈을 마주보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진실을 위해 당당히 맞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법정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 변론의 날 법정 안 공기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변호사는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순간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변호사의 격려 어린 눈빛이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재판관이 입장하자 법정 안은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힘찬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원고 이서진 씨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이며 피고 측은 어떠한 범죄 사실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웃 아주머니의 최초 증언을 언급하며 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마음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이웃 아주머니의 첫 증언을 강력히 주장하며 말했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시 원고 이서진 씨를 목격했고 계단에서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고의 증언은 단지 혼란스러운 기억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곧이어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고 측이 주장하는 증인의 증언은 이미 신빙성을 상실했습니다. 증인은 피고 측의 요청으로 사건 당일의 기억을 조작하여 증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복순 씨의 목욕탕 출입 기록과 이웃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와 만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놀람과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증인이 사건 당일 피고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인은 피고 측으로부터 거짓 증언을 부탁받았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당황한 듯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며 이로써 피고 측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관은 차분히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희 측 변호사에게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제 저는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녹음기를 꺼내 법정 중앙으로 가져갔습니다. 순간 법정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고 모든 눈과 귀가 녹음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이야. 그 짧은 말 뒤로는 제가 넘어지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법정 안 모든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재판관은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안과 긴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대신 진실을 위한 강한 자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이 뜨거운 결의를 다시 새기며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날까지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정 안에 울려 퍼진 결정적인 녹음 증거는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속삭임과 탄식이 흘러나왔고 재판관의 표정마저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이 원본인지 조작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법정 내에서 무게를 잃어버렸습니다. 재판관은 이미 증거의 신뢰성을 확인한 듯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전문가를 통해 녹음 파일의 원본성과 신빙성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이의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듯 손을 떨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제 옆에서 변호사는 제게 마지막 발언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최종적으로 제 진실을 법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관이 저에게 마지막 발언을 허락하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 안 모든 눈길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 재판에서 단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떠올렸습니다. 이 가족은 제가 믿고 의지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속이고 상처를 주었으며 제 삶과 아이의 미래까지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의 눈빛이 저를 응원하는 듯 보였고 변호사의 격려, 어린 눈빛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진실만을 원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의 승리일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재판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변호사들에게 마지막 의견을 물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의 말을 하지 못하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자리에서 일어나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제 모든 진실은 법정에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원고 이서진 씨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재판관은 최종 판결을 위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 안을 나오며 저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고통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강한 확신과 결의가 제 가슴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변호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고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마치 밝은 햇살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이미 스스로의 존엄과 진실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실까요? 저는 이제 정의의 판결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결 결과가 가까워지자 하루하루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면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빛도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법정에서의 긴 싸움 끝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저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용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집 마당에서 아기와 함께 햇볕을 쬐고 있던 어느 날 김복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나가네. 마음이 어떠니? 그녀의 부드러운 질문에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긴장도 되고 조금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복순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서진아,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너는 이미 충분히 승리했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네 자신을 잃지 않았잖니. 그 말에 저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진실을 위해 싸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아이를 위해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판결을 앞둔 며칠 동안 저는 저와 아이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면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제게 조용히 힘을 주었습니다. 서진아, 이 모든 걸 겪고도 네가 이렇게 당당하고 밝게 웃을 수 있어서 엄마는 너무 자랑스럽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판결 전날 밤, 저는 한옥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마치 저를 응원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가슴 깊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두렵지 않아. 진실을 위해 싸웠고 나 자신을 지켜냈으니까. 판결 당일 아침 법원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기를 엄마에게 맡기고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더 이상 낯설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읽기 시작하자 법정 내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떨리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원고 이서진 씨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증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적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관의 판결이 끝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내에서는 낮은 탄식과 환호가 교차되었고 저는 그 순간 온전히 승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서진 씨.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법정을 나서자 엄마와 김복순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안으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정말 잘했어. 복순 씨 역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의가 결국 승리했네. 정말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긴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엄마 집 마당에서 작은 축하 저녁이 마련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찾아와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자리에서 저는 지난 힘든 날들이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아이가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작은 찻집을 열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날들의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들이 제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모든 과정을 겪은 후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미래는 더 밝고 희망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긴 싸움이 끝난 후 저는 마침내 새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작은 찻집을 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제 마음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옥마당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노트에 차근차근 계획을 적어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마당에 핀 작은 꽃들이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찻집 이름은 뭘로 지을 거니? 엄마는 차를 마시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봄날의 차라고 할 거예요.
제게 봄처럼 따뜻한 새 출발이니까요. 엄마는 기쁜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이 찻집이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이 되겠구나. 찻집 장소로 정한 작은 공간은 시장 근처 아늑한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가게 앞 작은 정원에는 꽃과 나무를 심고 오래된 나무 간판에 봄날의 차라는 이름을 정성스레 새겨 달았습니다. 김복순 이모는 매일같이 찻집을 찾아와 함께 준비를 도와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진아, 이 공간은 정말 내 성격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가겠지. 복순 이모의 말에 저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메뉴를 준비하기 위해 차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차들을 직접 마시며 맛과 향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오픈 날짜가 가까워지자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제 손을 꼭 잡으며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서진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을 따라가렴. 개업 하루 전날 밤, 저는 혼자 찻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저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이곳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찻집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과 함께 시장 상인들과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김복순 이모는 밝은 웃음으로 가게 안을 활기차게 만들었고 엄마는 따뜻한 인사와 함께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 가게 정말 네 인생의 봄날이 되겠구나. 엄마의 다정한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가게는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장 사람들부터 오래된 친구들, 심지어 소문을 듣고 온 낯선 손님들까지 모두 따뜻한 차 한 잔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게, 아니,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 차는 것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찻집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지만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문득 제게 이 모든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이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이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찻집은 마을 사람들의 아늑한 쉼터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새로운 손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누는 대화와 따뜻한 차 한 잔은 제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랫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 씨,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제 잘못된 선택으로 많이 힘들었지요. 저는 그 순간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이제 모든 게 지나갔으니까요. 여기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에 앉았고 우리는 조용히 마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찻집을 운영하는 매일이 제게 새로운 인생 수업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려운 과거를 극복한 후 어떤 새로운 삶을 꿈꾸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앞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찻집이 문을 연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어느덧 가게 운영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매일 같은 얼굴과 새로운 손님들이 끊임없이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찻집 문을 열 때마다 작은 행복과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게 운영이 안정되자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찻집에서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는 늘 따뜻하고 즐거웠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저는 문득 더 깊은 삶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엄마 집 마당에서 엄마 그리고 김복순 이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앉아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요즘은 내 마음이 어떠니? 엄마의 부드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요즘 조금 고민이 많아요. 가게 운영은 안정됐지만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김복순 이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 삶의 목적은 늘 멀리 있지 않아. 때로는 네가 지금 하는 일 속에서 이미 목적을 찾고 있을지도 몰라. 내 찻집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고 있잖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매일 찻집을 찾는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웃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겪은 그 모든 어려움이 너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잖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그 위로를 돌려줄 때가 아닐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와 지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삶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을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단지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 마음 편히 찾아와 쉬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말입니다. 며칠 후 저는 찻집 내부 한편에 작은 책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자유롭게 읽고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시장 사람들과 이웃들도 그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책을 기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이 금세 따뜻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찻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지만 눈가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힘드시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쉬고 가세요. 저도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이 차 한 잔과 이야기가 큰 힘이 됐거든요. 그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이곳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성을 더 명확히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찻집을 운영하며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큰 선물과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찻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엄마와 복순 이모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서진아, 네가 그런 멋진 생각을 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 찻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장소가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의 어려운 경험이 단지 아픔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삶의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찻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차 한 잔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행복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찻집을 연 지도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차는 이제 시장 근처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찻집 문을 열면 익숙한 손님들의 밝은 얼굴과 정겨운 인사가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매일같이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이 찾아왔고 찻집 앞 작은 정원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꽃을 보며 문득 지난날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지만 결국 지금의 봄처럼 따뜻한 날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진 씨, 이 찻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 삶에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정말 위로가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제게도 이 찻집은 단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복순 이모는 여전히 매일같이 찻집을 찾아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엄마는 가끔씩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복순 이모는 특유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게를 더욱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한산한 찻집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네가 이 찻집을 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구나.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와 복순 이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제게 준 그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곁에서 도와주신 복순 이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복순 이모는 따뜻한 미소로 제 말을 받았습니다. 서진아, 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 찻집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늘 사람들 곁에 있어 주렴. 그날 밤 저는 홀로 찻집에 앉아 지난 시간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계단에서의 사고와 재판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상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지금의 이 행복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찻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제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찻집 문을 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과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차 한 잔의 위로가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사이다 사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